인문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 글은요, 인문 분야의 이제 글이고요. 얘는 아까랑 완전 정반대로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써볼까? 자, 얘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근거를 대고 있는지, 어떤 근거를 대서 얼마나 설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제목을 봤더니 나는 누구인가? 그럼 약간 나에 대해서 약간 좀 나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일단 그럼 글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논설문은 조금 더 묵직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말을 써요. 서론이 바로 설명문의 초반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1문단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경찰 읽어봅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음흠. 그쵸. 자, 보니까요. 칸트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이거를 가장 중시 여겼다라는 거야. 이 글쓴이 말고 칸트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래서 이 칸트의 책이 이제 엄청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그 다음이 논리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근데 그 모든 질문들은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걸로 귀결된다라고 봤다는 거야. 결국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모두 다 인간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다 그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결국 모든 철학의 귀결점이다라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철학에서는 결국 이것을 탐구하는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한편 이야기 전환되네요. 자, 읽어봅시다. 보니까요, 여러분. 칸트, 여러분, 그래서 나 이게 말버릇인 거야. 한 명인데도 봐봐.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야. 즉, 인간이 무엇인지, 너에 대해서 아는 건지, 이게 우리가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요. 자, 이런 것도 우리의 오해네. 그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래요. 즉, 인간에 대해서 알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란 건 너무 많은 존재이고, 그중에 나는 또 다른 존재잖아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음, 보니까요. 칸트는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소크라테스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됐네. 그럼 이거는, 이 문단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근본적인 철학의 목적, 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이 사람 역시 그거에 동의한대요. 인간에 대해서 알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고 우린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참고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의 이야기에 지금 들어가기 앞서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지금 두 명을 얘기를 했어요. 칸트와 소크라테스. 즉 이렇게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지금 이야기를 끌고 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라고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 그리고 너는 이걸 꼭 좀 약간 주의 깊게 들어봐야 돼 라고 지금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자, 3문단 시작해 봅시다. 아득한 옛날. 아주 옛날, 즉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나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현상,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이 있었대요. 한마디로 인간이나 나 자체보다는 다른 것들에 지금 관심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엔 그랬대요. 이어서요,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그쵸. 나에 대한 연구보다는 나 주변의 대상에 대한 어떤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음. 자, 보니까요. 그때 그런 철학 혹은 연구라는 게 어떻게 발달했나 봤더니 첫 번째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좀 제대로 된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본대요. 아무튼 나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요. 음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다라는 거지.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지, 우주나 자연은 무엇인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 아, 뭔가 변화가 생겼죠.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가 되니까 이제 인간에게 관심이 조금은 돌아왔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 한마디로 관심은 미약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학문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문단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인간 자체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것들에 관심이 훨씬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이런 것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인간이나 나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4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각해 보면 동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왜 연구해야 되나 봤더니 우리가 자연, 우주, 신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려면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본대요.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다음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나 봐요. 이 사람은. 이어서요. 음. 아, 자, 이유는 뭐야?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한 나만의 근거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야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야지 그 다음 과정이 있다라고 봤나 봐요. 따라서 결론 내는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그쵸? 하지만 네, 이어서요. 오문단 가볼게요. 음흠. 자, 보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참고했을까? 가장 먼 것은 뭐야? 인간의 주변의 것들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주. 그쵸? 예를 들면 신 이런 것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겠어? 인간 자체, 나겠죠, 나. 인간 중에서도 바로 나 자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우주나 신 같은 먼 것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는지 자기는 좀 납득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즉 재진술인 거죠. 같은 말로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죠? 우주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읽어볼게요. 네. 음. 그쵸. 자, 이 사람 지금 어떻게 결론 내고 있냐면 나를 탐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온전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나만 관찰할 수 있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다. 즉, 개별성을 가진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요, 나라는 것은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잡히고 꼭 내가 몸은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를 추상적이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탐구하기가 어려운 존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별성과 추상성 때문에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어렵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걸 후순위로 밀어놓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육문단 가볼게요. 그래서 자,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내서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 이게 바로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길이란 거야. 나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어서요. 하지만 사업자는 여성도 많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라 음, 나와 아닌 일까지 내가 경험한 그만 바탕이라고 했고 네. 상사의 사업자 한그 노동의 음. 분발된 그릇 있는 나란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 보니까요, 또 철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성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했대. 왜 그랬냐면, 휴는 내성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껏 살아온 어떤 경험, 기억들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사르트르도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대. 한마디로, 내성이라는 건 역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내성은 나를 연구하는 방법인데 흉도 그게 어렵다라고 말했고 사르트르도 그게 어렵다라고 말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구가 진짜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이어서 읽어볼게요. 나의 특징의 있어있나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저것도 근본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았었던 그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어떤 나라는 그 본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는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뭐 하고 있어? 지금 기차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자, 이런 경험은 마치 내가 나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한다고 아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공통점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기차도 그렇듯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책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학원이 과연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그럼 7문단 가볼게요. 그렇다면 말할 수 있다. 여기 자 물음표 나왔죠. 이런 거 뭐야? 의문형으로 제시하는 거는 어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나를 알 수 있을까라고 던져놓고 대답을 해주겠네요. 이어서요. 네. 음흠. 자, 보니까요. 나에 대해서 알려면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전제는 뭐냐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게 지금 나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네요. 자, 이어서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 즉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어떤 발견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존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살펴봐라라는 거네요. 자, 이어서요. 부버라는 사람도 나왔어.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 나오고 있죠. 이어서요. 나와 너에서 너 혹은 도저히 없이 나와 있을 수 없다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겠죠. 한마디로 너나 그것, 즉 다른 것들이 없다면 어떤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한 거죠. 자, 이어서요. 나와 그 분은 나와 너의 나와 그것의 분계 깊은 만큼 음, 그리라면 너와 분계는 나와 더 분계는 나와 같지 않다고 네. 나와 그거를 대처했고 분계는 되는가 모든 관계에 따라 바뀌는 그런 분계는 되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봐봐. 유의해야 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 그리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는 같지 않다는 거야. 엥? 뭔가 했더니, 자, 이어서 맺는 관계에 따라 그 성질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족 내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진 뭐 착하고 온순한 사람일 수 있는데 뭐 바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여자친구한테는 이만큼 하는데 뭐 그냥 친구한테는 이만큼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이나 성질 같은 게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관계를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나의 성질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구문단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어서 그것 읽어볼게요.
사물과 관계를 맺은 것은 나의 의도의 뿐 전체가 아니다. 아, 보니까요. 자, 그것이라는 건 뭔가 봤더니 사물을 말을 하나 봐.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는 될 수 없대요. 즉, 어떤 한계가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딘가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해서 국한성이라고 해볼게요. 즉, 나의 전체는 아니고 나중에 아주 일부이다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국한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수여할 때 나는 그 물건을 수여할 때 그건 근처에 나는 될 수 없다. 음. 내가 그쵸.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거. 즉, 어떤 내가 물건과 맺는 관계는 이게 진짜 무조건 내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대요. 그 우리가 유한성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나와 그것 간의 관계는 국한성과 유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네. 이거는 나와 어떤 사물, 즉 그것의 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국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 쓰면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수원자의 분명히 여길 때 내도 마찬가지이다. 음, 내가 하나의 분명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수행하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될수 있다. 음. 그리고 상대방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을 연락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거는 어떤 사물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표면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깊은 친구가 아니라 얕은 친구는 국한성과 유한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잘 사귄 친구에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인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친해지면은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필요한 친구는 꼭 그 친구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표면적인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어서 읽어볼까요? 신문단 가볼게요.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긴장한다. 음, 나는 인격 분치이며 그런 무엇과 될수 없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요. 너와의 관계에서는 완전 다르대요. 그때는 인격의 전체래요. 오, 그 다음요.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래요. 그 다음요. 물론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쵸. 나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본질적인 관계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어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고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다라고 해서 나와 너의 관계는 그것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동등한 관계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래요. 아, 지금 보니까 그것과의 관계, 즉 우리 구문단에서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나왔잖아. 그치? 나와 그것. 근데 신문단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엄청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특히 지금 여기서는 아예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달라라고 여기서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네요. 다 11문단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자, 예시로 한번 지금 설명을 해볼 건가 봐요. 사례를 재고 있어요. 사례 제시. 자, 읽어봅시다. 네. 음, 네. 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내가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그쵸. 자, 나와 직장인, 직장 내에서 어떤 그 동료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즉, 표면적이고 국한하고 유한하다라는 거죠. 이어서요. 네. 음,
그쵸. 자, 보니까요.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 지금 이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나와 너의 관계, 즉, 어떤 인격과 인격의 만남, 동등한 만남, 대등한 만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만남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하나는 약간 좀 피상적이고, 얕은 만남, 하나는 되게 깊고, 심층적인 만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론 내내 계속 나를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12문단.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저 이어서요. 네. 음흠. 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다르다라고 아까부터 구분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어, 인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과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그쵸. 아, 누구든지 다, 네가 맞아? 그럼 네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기준이 명확하고 그냥 그게 정해져 있으면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네. 라고 해서 지금 두 지식을 약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비슷한 거고 나에 대한 지식은 그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13문단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거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앞에서 강조했던 거죠. 나에 대해서 알려면은 나와의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지금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요. 음. 그래서 나를 일단 돌아보래. 즉,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관계부터 한번 잘 좀 돌이켜 봐야 되고,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나가 되었는지, 혹은 그냥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막 엄청 어려운 글은 아닌데 뭐야 뭐 한 말 또 하고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학습 활동 채워봅시다.